우리 그 추석 연휴 때 영화 아수라를 봤잖아. 야, 그 영화가 참 어쩜 이렇게 현실 고증을 잘 했는지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도 좀 무섭다. 아무튼 그 영화가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장지구와 굉장히 배경이 좀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알려줄게. 아무튼 그 영화 이제 안남시장에 나오잖아. 안남시장에 나오면서 어떤 지역을 재개발하겠다, 재개발의 판을 바꾸겠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대장지구와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뭐냐면은 이 대장지구라는 게 위치가 판교 아래쪽이고 분당 옆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린벨트여가지고 땅값이 굉장히 싸. 그 지역을 LH에서 개발하려고 막 했었는데 그린벨트니까 굉장히 땅값이 싸단 말이야.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풀어주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라 LH가 하지 말고 그걸 민간에 맡기자 뭐 이러면서 이제 정치인들 로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대장지구와 관련돼서 많이 구속도 됐대. 그걸 LH가 하느냐 민간이 개발하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오래됐다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재명 지사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 이제 판교의 평당가가 아파트 평당가가 뭐 1,500이다, 1,600이다 막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그 언저리 혹은 그보다 싸게 분양을 해도 무조건 이익이 남는 거야. 그래서 성남시가 다 하기에 부담스러우니 민간이 좀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자. 그 대신 성남시에게 5,500, 3억의 이익만 보장해주면 나머지 이익 나는 거는 민간업자들 니네가 다 가져라. 아예 좀 특이하게 성남시가 얻게 될 이익을 5,500, 3억으로 고정하는 식의 개발 사업을 추진한 거지. 이런 이제 배경을 갖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지구를 한번 바라봐야 돼. 아까 말했듯이 성남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야.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한 몸이라고 보면 돼. 성남시 밑에 있는 기관이니까. 성남시가 이 대장지구를 개발하는데 민간업체 3곳을 입찰을 받아. 산업은행 컨소시엄, 또 하나는 또 메리츠 컨소시엄, 또 하나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또 입찰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성남의 뜰은 뭐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50% 출자하고 나머지 금융권에서 한 43% 정도 출자하고 1%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민간업자들이 투자하고 나머지 6%도 SK증권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결국에는 화천대유와 동일인 개인들이 투자한 결과적으로 7%가 화천대유라는 법인이 참여하게 돼 있어. 이게 입찰 공고를 2015년 2월 13일에 냈어. 공고를. 화천대유가 2015년 2월 6일날 만들어졌고 일주일 뒤에 그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를 낸 거야. 좀 이상하지? 그러고 나서 이 대장지구 개발 사업이 토지 매입만 한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란 말이야. 이 시행업을 하시는 분한테 들어봤더니 보통 이렇게 사업계획서 받고 공고 낸 데서 한 2, 3주 정도 검토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공고는 2015년 3월 26일 날 접수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7일에 사업자를 선정해 버린 거야. 하루 만에 1.5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례적이다. 근데 성남시의 주장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선정한 거다.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성남의 뜰은 이 지분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해.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가 나뉘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리스크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쪽이 보통주를 가져.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우선주는 사업에 참여를 하되 이익이 나면 먼저 가져가고 뭐 리스크를 좀 적게 부담하는 형태의 투자를 우선주라고 하거든. 근데 이 성남의 뜰의 지분 구조는 성남시가 50%의 우선주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금융권도 우선주를 갖고 있고 화천대유와 SK증권 결국 이제 화천대유야 7%의 보통주를 갖게 돼 있어.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손해가 나면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이익이 났을 때는 우선주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우선주라고 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져갔다고 해서 우선주인 거거든. 아주 적은 지분만 투자를 하고 이익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지. 당시에 2015년이라고 했을 때
판교는 이미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판교 아래에 제2의 판교를 만든다는데 이게 손해가 날 사업이냐 이거지. 아마 이것도 지금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뭐 4천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이익이 났던 거지. 아마 처음 구조를 짰을 때는 뭐 이 정도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화천대유가 더 많이 가져가는 지분 구조를 갖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 그게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더 많이 이익을 가져가서 성남 시민들한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특이한 지분 구조를 가짐으로써 민간업자들 7명이 4천억의 이익을 가져간 거야. 그렇게 지금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게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 이런 얘기도 막 하시는데 사실 화천대유한테 4천억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그걸 왜 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허용해 줬나 이거지. 더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 뭐냐면은 이 대장지구의 토지를 싹 다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쁘게 12개의 구역으로 나눴어. 여기에 이제 아파트도 짓고 뭐 상가도 짓고 빌라도 짓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금싸라기 땅 4구역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경쟁 입찰 없이 분양을 받은 거야, 토지를. 원래 경쟁대로라면 그 지역은 최대 183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었대. 근데 그 금싸라기 땅 4구역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화천대유는 그게 얼마의 토지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분양해서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버린 거지. 그때 처음 생긴 회사인 거야? 그렇지. 그게 처음 일이야? 그렇지. 첫 프로젝트가 그 일이라고? 그렇지. 그것도 이상하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지금 언론사 출신의 그 뭐 기자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뒷단에 시행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어, 사실은. 그치. 왜냐면은 이 시행 업무를 하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거든. 토지 매입. 그 다음에 인허가, 구청, 정부 인허가.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야.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좀 스무스하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왜냐면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 다 외부에서 차입해서 이 사업을 꾸려 나가는데 뭐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니까 좀만 늦춰줘도 그러니까 그치. 위험 부담은 있어. 그리고 사실상 성남시랑 같이 하면 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성남시를 보상이 되는- 등에 업고 진행하는 거니까 뭐 리스크는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거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지.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뭐 그렇지. 이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무튼 5천만 원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음. 그런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데 불구하고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 논한 장사지. 뭐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자금 조달도 아까 얘기했던 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4개 땅을 분양받았다고 그랬잖아. 그 분양을 받을 걸 예상하고 돈을 빌린 거야. 이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여기 분양 받을 겁니다 라고 해서 돈을 빌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 12개의 구역을 아까 4군데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이 4군데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보통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화천대유는 내가 분양 받을 겁니다 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돈을 빌린 거야.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불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거기 수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참여했고 뭐 각종 고문들,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변호사들, 대법관 출신의 고문도 뭐 거기 참여했다고 하니 이 과정에 있어서 뭐 불법은 없을 거야. 의혹들은 액면으로 봤을 때는 모르고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남은 연휴 아수라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까지.